혹시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한빛푸드 회장 한미숙의 숨이 막히는 듯한 신음이 폭우를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자신의 차를 추돌한 배달 청년이 무의식적으로 보여준 손목 돌리기, 그 익숙한 동작에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제왕절개 수술 중 죽었다고 들었던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치킨 배달복을 입은 초라한 청년의 얼굴에서 그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연인 석훈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재회 뒤에는 어떤 잔인한 운명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대구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가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정확히 알람을 껐어요. 몸이 이미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민수의 손이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약통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일과였어요. 아버지, 약 먹으셔야 해요.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작은 방 건너편 침대에서 들리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투석을 시작한 지 4년, 아버지 석훈의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나와 라면, 물을 끓였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니 속이 쓰렸죠. 치킨집 사장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40건 이상. 못 채우면 일당 5만 원 깎는다. 민수는 한숨을 삐었습니다. 어제도 38건밖에 못했어요. 폭우 때문이었지만 사장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죠. 병원에서 온 문자는 더 무거웠습니다. 투석비 200만 원 연체. 다음 주까지 미납시 치료 중단.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통장 잔고는 15,000원. 오늘 받을 일당 15만 원을 더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기침하듯 뻻뻻거렸습니다. 민수는 헬멧을 쓰며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버텨줘. 오토바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배달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25살 청년의 얼굴은 피로로 찌들어 있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취한 남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치킨 왔네. 야, 근데 양념이 왜 이래? 다시 가져와. 손님, 주문하신 대로 가져왔는데요. 뭐, 따지는 거야? 그냥 다시 가져오라니까. 민수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항의하면 사장에게 불려가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게 인생 루저지. 젊은 놈이 배달이나 하고.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8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투석실로 가는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민수는 유리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빛푸드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미숙 회장은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여성 CEO의 모습이 너무나 먼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그런 세계와 자신은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운 석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민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칼을 잡고 요리를 만들던 튼튼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석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민수야, 배달은 끝났니? 네, 오전 것만 마쳤어요. 오후에 또 나가야 하지만. 석훈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수가 말렸어요. 가만히 계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석훈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넌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란다. 기억해.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이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빛푸드 창립 25주년 특집 방송이었죠. 화면에 한미숙 회장이 나타나자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찾더니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아버지, 석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민수가 놀라 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석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 회사는 보기 싫어. 옆 침대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석훈의 손을 보며 감탄했죠. 아버님, 손 모양이 특별하시네요. 전문 요리사셨나 봐요? 칼 잡는 각도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석훈은 대답 대신 손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의 말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요리사였다는 건 알았지만 손만 봐도 알 수 있다니. 간호사가 나간 후 민수는 침대 밑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이 나왔어요. 프랑스 요리학교 수료증, 미슐랭 레스토랑 추천서, 특급 호텔 임명장.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특급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다 옛날 일이야. 잊어버려. 그날 밤 민수는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석훈의 잠꼬대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미수가, 우리 아기는 내가. 미안해. 지켜줄게. 민수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라는 이름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 이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신장이식 코디네이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서류를 들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정석훈님 보호자시죠?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혈액형과 조직이 일치해요.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이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수술비를 먼저 납부하셔야 해요. 본인 부담금 3,500만 원입니다. 전액 선납이 원칙이에요.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죠. 3,500만 원이라니.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코디네이터가 나간 후 민수는 휴대폰으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신용등급이 너무 낮았던 거죠. 그때 민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내 신장 하나 팔면 얼마야? 1,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민수는 달려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장기 팔 생각을 하시다니. 석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난 이미 망가진 몸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아직 젊어. 미래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없으면 저도 의미 없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옆 병실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어요. 젊은이, 내 말 좀 들어봐.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선택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병실로 돌아온 석훈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죠. 민수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다시 치킨집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아, 정민수, 뭐하냐? 빨리 움직여. 사장의 고함 소리에 민수는 더 빠르게 치킨을 포장했습니다. 그때 실수로 양념통을 엎었어요. 빨간 소스가 바닥에 쏟아졌죠. 아, 죄송합니다. 민수가 허둥지둥 닦으려 했지만 사장이 막아섰습니다. 됐어. 너는 배달이 나가. 민수는 급히 나가려다가 우연히 새로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쏟아진 양념이 옆에 있던 꿀과 섞이면서 묘한 향이 났어요. 호기심에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죠. 이거 대박이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민수는 야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어요. 당도와 캡사이신의 황금 비율이었죠.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사장이 와서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민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은 듣지도 않고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민수를 밀어냈죠. 오늘부터 이건 우리 집 특제 소스야.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민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특제 소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소스만 따로 팔라고 난리였죠. 사장은 신이 나서 가격을 올렸지만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밤 10시 민수는 야간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강의실로 뛰어갔지만 이미 수업은 반이 지나 있었죠. 식품공학과 김 교수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정민수, 또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교수님. 김 교수는 민수를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컵들이 놓여 있었죠. 이것 좀 맛봐봐. 100가지 향신료를 구분하는 테스트야. 민수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모든 향이 구분됐어요. 계피, 정향, 회향, 고수, 심지어 산지까지 알 수 있었죠. 교수님, 이건 인도산 카다몬이고 이건 스리랑카산 계피예요. 김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수, 넌 1000만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절대 미각을 가졌어. 대기업 연구소에 가면 연봉 억대는 거뜬해. 하지만 저는 지방대 야간 출신인걸요. 실력이 있으면 길은 열려. 포기하지 마.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새벽 1시 민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기업 채용 사이트를 봤죠.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죠. 금고 열어. 빨리. 민수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카운터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강도에게 뿌렸습니다. 아! 강도가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떨어뜨렸어요. 민수는 재빨리 의자로 강도를 제압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의로운 청년이야. 경찰이 감탄했지만 민수는 기쁘지 않았어요. 다음날 신문에 작게 실렸다가 바로 잊혀졌죠. 영웅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민수는 배달 중에 미끄러졌습니다. 치킨 5마리가 모두 도로에 쏟아졌어요. 사장은 민수 월급에서 깎겠다고 소리쳤죠. 내가 조심했어야지. 5만 원 깎는다. 민수는 절망감에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검은 물을 내려다봤어요.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렇게 뛰어내리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포기할 수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석훈님 상태 악화. 즉시 오십시오. 민수는 오토바이를 돌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렸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막막한 현실이 목을 조여왔지만 민수는 계속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민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은 안정되셨어요. 일시적인 쇼크였습니다.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투석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투석비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다음 날 오후 4시 민수는 치킨집에서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큰 주문표를 들고 왔어요. 야, 이거 중요한 거야. 한비푸드 본사 VIP 파티용이야. 100만 원어치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 민수는 조심스럽게 박스들을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10개가 넘는 치킨 박스와 음료수들이 가득했죠.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민수는 비닐로 박스들을 꼼꼼히 쌌습니다. 하지만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 나서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물웅덩이 때문에 바퀴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평소 15분 거리인데 벌써 30분이 지났죠. 한비푸드 본사가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VIP 파티에 음식이 늦으면 사장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어쩌면 해고당할지도 몰랐죠. 신호등 앞에서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헬멧 유리에 빗물이 너무 많이 묻어서 닦아야 했어요. 한 손으로 헬멧을 벗으려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쭉 밀려나갔어요. 민수는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민수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그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빙글 돌렸어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준 동작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이 칼을 잡기 전에 손목을 풀어주는 특유의 습관이었죠. 위험한 순간에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색 벤틀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 여성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우산도 없이 민수에게 다가왔죠. 바로 한미숙 회장이었습니다. 미숙은 민수를 도우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민수가 손목을 돌리는 모습을 본 거였죠.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버릇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특급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석훈이 매일 아침 똑같은 동작을 했었죠.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2번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나와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네요. 수입차라 수리비가 3천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3천만 원이라니. 평생 갚아도. 민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신장 이식을 못하면 3개월도 못 사신다고.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미숙은 빗속에서 무릎 꿇은 청년을 내려다봤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손목 돌리는 버릇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일어나세요.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에 젖은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젖은 지갑에서 학생증이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대구대학교 야간대학식품공학과라고 적혀 있었죠. 식품공학과, 요리 관련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셨어요.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는데 지금은 아프셔서. 미숙의 심장이 또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특급 호텔 주방장이라니. 설마, 정말 설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고 상황을 정리했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거네요. 과실이 100%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무보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무보험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합의 안 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킨 박스들이 비에 젖어 뒹굴고 있었어요. 한비푸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미숙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주세요. 정민수, 25살, 대구대 야간대 식품공학과. 특별한 재능이나 이력이 있는지.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절대미각 보유자이고 최근 편의점 강도를 제압한 의로운 청년이네요. 미숙은 결심한 듯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운명이 이들을 만나게 한 건지도 몰랐어요. 정민수 씨. 미숙이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있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제안 하나 할게요. 합의금 대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비푸드 연구개발팀에 6개월 인턴으로 들어오세요.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서 합격하면 연봉 4,5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입을 벌린 채 회장을 쳐다봤죠. 이런 제안은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인재는 흔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석훈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말하지 않았죠. 그저 민수의 손목을 힐끗 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보험 운전의 지방대 출신이고 스펙도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6개월 안에 신제품 하나를 성공시켜야 해요. 실패하면 합의금 3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도박 같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미숙은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비서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벤틀리가 떠나고 민수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떨렸어요. 한빛푸드 대표이사 한미숙. 금색 글씨가 빗물에 번지고 있었죠. 저녁 7시 민수는 치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사장이 달려 나왔죠. 이 자식? 100만 원어치 배달은 어떻게 됐어? 사고가 났어요. 민수가 설명하자 사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그럼 손해배상은 누가 해? 너 때문에 우리 가게 신용도 떨어졌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당장 나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사장이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일어설 힘도 없었죠. 밤 9시 민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석훈은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젖은 모습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젖었어? 아버지, 제가 일을 하나 제안받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빛푸드 이야기를 하자 석훈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는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았죠. 한빛푸드? 절대 안 돼. 왜요? 좋은 기회예요. 연봉도 높고. 안 된다고 했어. 석훈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민수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죠. 아버지,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왜 그 회사만은 안 되는 거예요? 석훈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그냥 그 회사는 위험해. 너 같은 애가 갈 곳이 아니야. 제가 무능해서요? 저도 실력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석훈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바닥이 차가웠죠. 그게 아니야. 넌 충분히 훌륭해. 하지만 그 회사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그날 밤 민수는 병원 로비에서 친구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이상한 일이 생겼어. 민수가 사고와 재안에 대해 설명하자 진호가 놀랐어요. 뭐? 한미숙 회장이 직접? 그거 사기 아니야?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명함도 줬어. 너무 수상한데. 왜 하필 너를?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일까요?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새벽 2시 민수는 아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벤치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숙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보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한빛푸드를 검색했어요. 창립 25주년, 매출 5천억,
직원 3,000명.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걸까요? 민수는 비서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정민수 올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죠. 석훈의 병실로 가기 전 민수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석훈이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화를 냈지?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모든 걸 말하지도 않기로요. 아버지, 저 그 회사 가보려고요. 저를 믿어주세요. 석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비푸드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아침 8시 민수는 한비푸드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목을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죠.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인사팀 찾아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민수입니다. 한미숙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안내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더니 곧 민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15층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정민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민수는 지하 2층에 있는 연구개발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실험실이 펼쳐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각종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한비푸드의 심장이에요.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정민수 씨 들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인재라고. 하지만 여기선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배달부? 회장님이 왜 저런 애를? 팀장이 민수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적응하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나는 김진수야. 그런데 너 정말 절대미각 가지고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수가 컵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각각 다른 음료가 들어 있었죠. 한번 맞춰봐. 이게 뭔지. 민수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모든 성분이 구분됐어요. 첫 번째는 콜롬비아산 원두의 설탕 2스푼, 우유는 저지방. 두 번째는 얼그레이 티의 꿀 1스푼. 세 번째는 진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연구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대박이다. 진짜 절대미각이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받아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같이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은 아버지가 만들던 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고춧가루와 새우젓의 비율, 숙성 정도까지 거의 같았죠. 이상하다. 민수는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그가 민수를 보더니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전 직원은 대강당으로 모이세요.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미숙이 올라왔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 인재를 소개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민수를 비췄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민수 인턴입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인재예요.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인턴이 프로젝트를 이끈다고요? 말도 안 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준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봤어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경력도 없는 신입을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가 담겨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석훈은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첫날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석훈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야, 그 회사에서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그만둬. 알았지? 네,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한비푸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밤 10시 민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비푸드의 제품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트렌드 파악. 밤새 공부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녀는 자신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복잡한 눈빛을 보이는 걸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민수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치킨 소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번째 시도였지만 만족스러운 맛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수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민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미숙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정민수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숙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만들어줄 수 있나요? 어떤 요리인가요? 김치찌개예요. 특별한 김치찌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승낙했어요. 회장실 옆 작은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수는 재료를 확인하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양념을 넣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비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우젓을 넣는 타이밍, 고춧가루의 양, 두부를 넣는 순서까지 모두 석훈의 방식이었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미숙은 민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 재료를 다루는 손놀림, 심지어 콧노래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석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완성했습니다. 민수가 김치찌개를 내놓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맛은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5년 전 석훈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같은 새우젓 향, 같은 감칠맛, 같은 매운 정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이 요리법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특급 호텔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서. 미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급 호텔, 요리사, 그리고 이 김치찌개 레시피.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아버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정석훈이요. 미숙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25년 전 사라진 석훈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민수 씨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1999년 8월 15일이요.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그날, 의사가 아이가 죽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혹시 어머니에 대해 들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만. 민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혹시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장님, 왜 인턴 따위와 사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까? 일 때문이에요. 신제품 개발 관련해서.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표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요리를? 그것도 김치찌개를?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죠. 민수가 나간 후 준표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회장님이 저런 애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게 실력 있는 인재니까요. 그것뿐인가요? 혹시 다른 이유가? 미숙은 준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사장일 뿐이에요. 준표가 나간 후 미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석훈과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석훈의 미소가 민수와 너무 닮아 있었죠. 저녁 시간 민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석훈은 오늘따라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아버지, 오늘 회장님이 저한테 김치찌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석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김치찌개를? 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만든 걸 먹고 오셨거든요. 석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앞으로 회장님과 단둘이 있지 마. 알겠지? 왜요? 회장님은 좋은 분 같은데.
안 돼. 절대 안 돼. 석훈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어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날 밤 미숙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김치찌개의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목 돌리기, 요리하는 모습, 심지어 콧노래까지. 석훈,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거야? 미숙은 빈 공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석훈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왜 자신을 떠났을까요?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민수의 DNA를 몰래 채취해서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것만이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한빛푸드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민수가 개발한 한빛 치킨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회사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미숙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에 황금색 치킨 사진이 떴어요. 한빛 치킨, 절대 미각을 가진 우리 민수 팀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민수는 무대 아래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밤낮 없이 개발한 결과물이었어요.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황금 레시피였죠. 시식이 시작되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져요. 한 유명 마칼럼니스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20년간 치킨을 먹어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혁명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발표회가 끝난 직후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서울 강남점입니다. 1000마리 추가 주문이요. 부산점인데 2000마리 더 보내주세요. 오후 3시, 첫 출시 3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품절됐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생산라인 풀가동에도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생산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대단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민수는 얼떨떨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치킨 배달을 하던 자신이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요. 그때 마케팅팀에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빛 치킨이에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수천 개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빛 치킨 먹고 인생이 바뀜. 새벽 3시에 줄 서서 샀는데 후회 없음. 이거 뭐예요? 마약 치킨인가요? 저녁 뉴스에서도 한빛 치킨이 보도됐습니다.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오늘 출시된 한빛 치킨이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석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석훈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명 먹방 유튜버 김대식이 한빛 치킨 리뷰를 올렸습니다. 구독자 500만 명을 보유한 그의 영상은 즉시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치킨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에요. 김대식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양념의 단맛과 매운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이건 정말 인생 치킨입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10만 개가 넘었어요. 월요일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들떠 있었어요. 주말 이틀간 매출이 50억입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제품 출시 첫 주에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준표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초보자의 행운이죠. 운이라고요? 미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표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숙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이 레시피 정말 혼자 개발한 거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기본 뼈대는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한 것이었죠. 기초는 아버지께 배웠어요. 하지만 최종 레시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석훈의 영향이 있었던 거였어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의 김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빛 치킨 레시피를 분석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파이들이 한빛푸드로 잠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민수는 레시피의 핵심 부분을 자신만 알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저녁 민수는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해. 김진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팀이 1등 공신이야.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민수는 화장실에서 준표와 누군가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놈 뒷조사 어떻게 됐어?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과거가 불분명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표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파봐. 뭔가 나올 거야.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수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준표는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수는 석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빛푸드와 관련해서. 석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가끔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빛 치킨 출시 한 달 후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직원과 주주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빛푸드 25년 역사가 흐르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미숙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한빛 치킨의 성공으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 200억을 달성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맨 뒷줄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수 인턴을 신제품 개발팀 팀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역사상 최연소 팀장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한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경력 1개월에 팀장이라니요? 실력으로 증명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규정상 규정은 바꿀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인재를 우대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반발할 겁니다. 미숙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나오세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누군가는 부러움으로, 누군가는 질투로, 누군가는 의심으로 바라봤죠. 인사말 해주세요. 미숙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준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 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대구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민수 씨, 부담스러웠죠? 솔직히,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미숙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어요. 한빛 치킨의 성공이 증명하잖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의 두께까지 모든 것이 석훈과 닮아 있었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미숙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사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준표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독단적 인사에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회사의 위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럼 실적으로 판단하시죠. 미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빛 치킨 출시 후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늘었어요. 이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 씨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반대하시나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스티브 잡스도 21살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나이와 경력이 능력을 결정하나요? 미숙의 반박에 이사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석훈에게 승진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였어요. 아버지, 저 팀장이 됐어요. 하지만 석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축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석훈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수야, 조심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파. 그날 밤 민수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15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전부였어요. 문득 어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살아있다면 자신을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하산 인사래. 회장이랑 무슨 관계일까? 어쨌든 오래 못 갈 거야.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민수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준표였어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그래, 계속 조사해. 정석훈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 특히 25년 전 기록을 집중적으로.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표가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팀장이 된 지 2주일이 지난 목요일 아침, 민수는 사무실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었죠. 봉투를 열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5년 전 특급 호텔 주방 사진이었어요. 그 안에 젊은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얼굴은 흐릿했지만 손목을 돌리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사진 뒤를 보니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김석훈 주방장 1999년 7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석훈이라니. 아버지 이름은 정석훈인데 성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손목 돌리는 모습은 분명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한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민수 팀장, 놀라운 발견을 하셨나요? 이게 무슨... 궁금하시죠? 왜 당신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는지. 준표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어요. 25년 전 김석훈이라는 요리사가 있었어요. 한미숙 회장과 연인 사이였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기와 함께. 준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어요. 1999년 8월 15일 한미숙 씨 제왕절개 출산. 그런데 신생아는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민수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8월 15일. 자신의 생일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의료기기 점검 직원이 목격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 하나가 사라졌죠.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미숙 회장의 친아들. 준표의 폭탄 선언에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죠.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되죠. 간단해요. 준표가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당신 DNA를 채취해서 회장님 것과 비교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는 키트를 밀어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 당신이 정말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면 회사는 큰 스캔들에 휩싸일 거예요. 준표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문이 닫히고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한미숙의 아들이라니. 그럼 아버지는 왜 25년간 숨겨온 걸까요? 점심시간 민수는 미숙을 만났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기로 했어요. 민수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표와의 대화를 말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식사 중에 미숙이 물컵을 들다가 실수로 엎었습니다.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민수가 재빨리 휴지를 건넸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숙도 민수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마치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연결된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미숙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석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증자는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부르세요. 미숙이라고.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숙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니 한미숙 회장을 말하는 걸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석훈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유리창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미숙아, 우리 아들, 지켜줘. 석훈의 입모양을 읽은 민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준표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자신이 한미숙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25년간 그 비밀을 지켜온 거였죠. 밤 10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죠.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아버지 물건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훔쳐간 건 없었지만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미숙과 석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미숙의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진실은 곧 밝혀진다. 조심해라. 민수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6시 민수는 병원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훈이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24시간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죽는다는 뜻이었죠. 기증자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민수가 의사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매칭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술비 3,500만 원을 지금 당장 납부하셔야 해요.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없고 기증자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정민수 팀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회사로 향했어요. 이사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준표가 앞에 서 있었고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미숙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정민수 씨, 당신의 신원에 대해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표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정석훈은 가짜 이름입니다. 본명은 김석훈이고 25년 전 한미숙 회장과. 그만하세요.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준표는 멈추지 않았어요.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민수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퇴직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나가세요. 민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경비원들이 들어와 민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역시 낙하산이었어. 회장 사생활에 더러운 비밀이 들통났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불과 2달 전 희망에 차서 들어왔던 그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오후 2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 통보였습니다. 집주인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 안 그러면 강제 집행이야. 민수는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 수술비는커녕 당장 끼니 해결도 어려웠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그리고 곧 아버지까지 잃을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민수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석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미수가, 우리 아이, 용서해줘. 석훈의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오열했어요. 25년간 비밀을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죠. 밤 9시 미숙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처음으로 미숙이 민수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님도 아셨어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했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 25년 전 내가 죽었다고 들었거든. 미숙이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강제 이별, 그리고 아기가 죽었다는 거짓 보고까지. 하지만 석훈이 널 살리려고 데려간 거였구나. 의료기기 점검 직원으로 위장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였으니까요. 수술비는 내가 낼게. 미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25년을 거짓말로 살았는데. 민수의 말에 미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1시 민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고통도 슬픔도 거짓말도 모두 끝날까요? 민수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끝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당신을 찾으세요. 민수는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병실로 뛰어갔어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리문 너머로 석훈이 보였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가자 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민수야. 석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석훈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민수의 뺨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알게 됐지? 내가 미숙의 아들이라는 걸. 민수도 울었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숨기신 거예요? 왜 저를 데리고 도망치신 거예요? 석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가 부축했어요. 모든 걸 말해줄게. 25년 전 그날부터 석훈은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여름 젊은 요리사 김석훈은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어요. 그곳에서 한미숙을 만났죠. 재벌가 딸과 가난한 요리사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미숙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500만 원을 주면서 사라지라고 했지. 하지만 석훈은 거절했어요. 그때 이미 미숙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협박이 시작됐어. 나뿐만 아니라 아기와 미숙까지 해치겠다고. 8월 15일 미숙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석훈은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미숙 아버지의 부하들이 나타났죠. 지금 당장 아기를 데리고 사라져. 안 그러면 아기를 죽이고 사고로 위장하겠다. 석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점검 직원으로 위장해 신생아실에 침입했어요.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너무 작고 따뜻했어. 석훈은 아기를 운반 케이스에 숨기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대구를 떠났어요. 이름을 정석훈으로 바꾸고 영주에 정착했죠. 미숙에게는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민수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니, 미숙 회장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네요? 그래. 그녀도 피해자였어. 25년간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겠지. 석훈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됐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석훈,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숙과 석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세월이 그들을 늙게 만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죠. 미숙아, 미안해. 내 허락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어. 아니야. 고마워. 우리 아이를 살려줘서. 미숙이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25년 만에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어요. 석훈은 죽어가고 있었고 민수는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내가 해결할게.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5년간 너희가 고생한 거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그리고 변호사도 불러. 지금 당장. 하지만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몸은 더 이상. 안 돼.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미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석훈은 미숙과 민수를 번갈아 봤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해요.
민수를 정식으로 인정해줘. 한미숙의 아들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온 세상에 알릴게. 민수가 내 아들이라고. 석훈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내 아버지.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내 이름으로.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석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와 미숙은 석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두 사람 모두. 석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이 병실에 울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수가 석훈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석훈, 제발. 미숙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의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석훈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갈 수 없어. 너희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만들고 가야지. 민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미숙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거짓말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미숙은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즐비했죠. 미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긴장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수는 제 친아들입니다. 25년 전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이제야 밝히시는 겁니까? 25년간 어디에 있었나요? 미숙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5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부모의 반대, 강제 이별, 아기 죽음 위장, 그리고 석훈이 아기를 구출한 일까지. 제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랑을 갈라놓았어요.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난 거였죠. 그리고 한준표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악용해 민수를 협박했습니다. 미숙은 준표의 협박 증거를 공개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회사 내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 시각 한준표는 회사에서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준표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악을 썼죠.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계속됐어요. 한 기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한미숙의 아들이 아니라 정민수로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싶습니다. 25년간 저를 혼자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어요. 오후 2시 병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숙과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예요? 한미숙 회장님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 제가 적합하대요. 25년간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이라도. 민수는 미숙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이미 결심했어. 미숙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고 병원 전체가 긴장했죠. 수술 직전 석훈과 미숙이 마주봤습니다. 미숙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야. 하고 싶어. 당신과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저녁 6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직원들과 기자들도 모여 있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미소를 지었죠. 성공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전해요.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석훈과 미숙은 나란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상태였어요. 고마워, 미숙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아버지를, 오른손으로는 어머니를 잡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팀장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회사가 팀장님을 필요로 해요. 이사회에서 민수의 복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표가 사라지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미숙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실력으로 다시 시작해. 이번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해. 넌 충분한 자격이 있어.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가족이 있었죠. 밤 10시 민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신제품 기획서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창밖으로 대구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비푸드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자신의 무대였죠.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적었어요. 패밀리 프로젝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메뉴.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한비푸드 창립 25주년 기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이번 총회는 특별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죠. 미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장 기증 수술 후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더욱 강렬했어요. 그녀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죠. 주주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정민수를 한비푸드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회장의 아들이라 해도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한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반대합니다. 경력이 너무 짧아요.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혈연으로 임원이 되는 건 부당해요. 그때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3개월 안에 매출 1,000억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퇴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0억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어요. 대신 성공하면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정민수로서 능력으로.
민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패밀리 세트가 떴어요. 가족을 위한 특별 메뉴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저염식, 아이를 위한 영양식,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레시피는 제 아버지 김석훈이 개발했습니다. 25년간 숨어서 연구한 결과예요. 화면에 석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특급 호텔 주방장이었던 그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요리입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수익의 10%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오후 3시 패밀리 세트 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가 시작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품절됐어요.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죠.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한비푸드 패밀리 세트가 역대 최단 시간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석훈과 미숙이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해냈어. 석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미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대 유통업체가 독점 계약을 제안한 거예요. 500억 규모입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어서 일본, 베트남, 태국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패밀리 세트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 집계가 나왔어요. 800억입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목표 달성이 눈앞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준표가 감옥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려고 한대요.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준표의 비서였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준표의 모든 범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준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한비푸드를 위협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대 마트 체인이 계약을 제안했어요. 300억 규모입니다. 이제 목표 달성은 확실했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됐습니다. 주주총회가 다시 열렸어요. 총 매출 1200억을 달성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발표하자 강당이 떠나갈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민수로서 일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정민수 부사장을 지지합니다. 한비푸드의 미래입니다. 미숙과 석훈도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김치찌개집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석훈이 말했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미숙이 덧붙였어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해요.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었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대구 근교의 새로운 집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빛 패밀리 레스토랑의 개업식이었죠.
민수는 하얀 요리사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의 옆에는 석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죠.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그럼 25년 만에 다시 칼을 잡는구나. 석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미숙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우리 가족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어요. 정말 무료로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할머니. 매주 토요일은 어르신 무료 급식의 날이에요. 민수가 직접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었죠. 주방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요리했습니다. 석훈이 레시피를 지도하고 민수가 조리하고 미숙이 플레이팅을 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김치찌개 나갑니다. 민수가 외치자 직원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 직원 중에는 과거 민수를 무시했던 치킨집 사장도 있었어요. 지금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민수야, 아니 사장님.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됐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비푸드 직원들이었어요. 김진수를 비롯한 동료들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죠. 민수 부사장님 축하해요. 드디어 꿈을 이루셨네요. 민수는 그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들이었어요. 오후 3시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부사장인데 왜 직접 요리를 하시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이죠. 석훈과 미숙이 민수 옆에 섰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25년의 이별 후 재회하신 소감은? 미숙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기적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요. 석훈도 덧붙였습니다. 비밀은 독이에요.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25년 만에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저녁 6시 레스토랑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하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대박이었죠. 이 중 절반은 기부합시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석훈과 미숙도 동의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이 돌아가도록. 정원에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수가 가운데, 양옆에 석훈과 미숙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석훈과 미숙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웃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층짜리 새 집이었어요. 1층은 석훈의 공간, 2층은 민수의 공간, 3층은 미숙의 공간이었죠.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한비푸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모든 게 민수 덕분이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석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뭐 할까? 가족 소풍 어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도시락 싸서 산으로 가자. 미숙도 찬성했어요. 세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며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들만의 행복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도 사랑해. 석훈과 미숙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새벽 배달을 하며 절망했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운명은 참 신기한 거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가족과 함께 영원히. 새벽 1시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죠. 25년의 거짓과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사랑만이 남았어요. 배달하던 가난한 청년과 백만장자 여회장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